안녕하십니까. 주식신문고 평택촌놈 정호영입니다. 1900선이 극적으로 지지가 됐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cntv.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을 뽑아서요. 유료 1개월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하실 두 분의 멘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외유내 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띠,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형근, 최명성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2, 3주 동안 지수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김형근 멘토 어떻게 대응을 해주셨습니까? 예, 상당히 오늘 가까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00선을 좀 지켜줬는데, 일단 코스피 쪽에 이제 낙폭주들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왔었고, 주 초반에는 코스닥 쪽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종목별로의 어떤 대응을 했다면 주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쪽도 조금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을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고충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줬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웠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런 대로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에서 주가 조작 단속 의지와 또 셀트리온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오늘 후반부에 좀 장이 어렵지 않았나. 예, 그런 전반부에 좋다가 후반부에 좀 안 좋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아마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신문고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핫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도 1900선 사수. 두 번째는요, 17.3조 추경 편성했지만 증시 영향은 미미. 세 번째 것은요, 셀트리온 쇼크, 쏟아지는 악재, 바이오주도 휘청.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를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최명성 멘토께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 4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북한발 미사일 리스크가 월요일부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했던 미사일 발사 그건 다 공포 분위기라든가 고도의 심리전인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이제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예산 발표를 했는데요. 17조 3천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대책,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속히 17조 3천억이 풀려서 좀 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공매도에 지쳤다. 외국인이 아닌 국내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주가가 5만 5천 원이 3만 1천 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나다 싶어 했는데 지금 참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또 280만 주 하한가가 있는데 외국인의 공매도라는 이게 하락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개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그런 보호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만을 위한 주식 제도라든가 그게 너무 치우치면은 우리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조가 날라갔는데 그 2조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개인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공매도 같은 거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는 공매도 제도는 좀 많이 없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주가 조작 단속 의지를 밝혔는데요. 5개 부처에서 강력하게 벌금 및 징역형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이 당분간은 좀 분위기가 좀 얼어붙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은 좀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그 공매도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보니까요. 평균 가격이 한 4만 5천 원대 공매도 물량이 대략 한 15만 주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단기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반대매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급으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자, 최명성 멘토께서 한번 수급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좀 틀어주세요. 이번 주에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조 525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725억 매도, 선물도 2259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3주째 계속 매도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좀 약세했습니다. 기간은 좀 눈치 보기 받쳐주기식의 매수인데요. 이번에 거래소에서 2,917억 매수, 코스닥은 105억 매도, 선물에서는 6,150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그 약세장에서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7,537억 매수, 코스닥에서 1,136억 매수, 선물은 3,602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요. 기관은 좀 눈치 보기식 수동적인 시장을 방어하는 형태고 개인만 매수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오늘 준비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0계약,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이너스 2,000계약, 기관이 플러스 6,000계약인데 이건 언제부터 기록이죠?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그러면 이제 보통 선물은 주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주를 준비하니까 이번 주 것만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왕이면은 그거를 이제 그 6월물이니까 6월물 누적으로 좀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그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수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내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의 그러한 또 악재가 다시 좀 부각이 돼가고 있고 독일 증시도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그래도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시장마저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존에 뭐 디커플링 얘기하면서 약간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후반에 물론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이 좀 낙폭의 어떤 반등의 그런 흐름은 좀 나타났지만 약간의 그런 수급적인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약세 부분에 조금 더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좀 사고 팔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 외인들의 그러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잡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민감주들 좀 반등이 나타났죠. 이틀 전이었나요? 대림산업이 GS건설 하한가 이후에 건설주들이 좀 문매를 맞은 상태에서 대림산업이 의외로 또 그래도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한 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에 좀 시그널을 좀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등은 주어지는데요. 일단 삼성물산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다음 주에도 이러한 좀 건설주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 SK텔레콤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이런 LG전자가 지금 50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계속 LG전자는 지금 한 3주째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할 때. 그리고 현재 화학주,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금호석유 이러한 쪽도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제 낙폭이 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OCI는 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도 매수가 좀 보여주고 있고 기업은행이라든가 삼성증권 이러한 좀 금융 섹터, 증권 쪽에 좀 매수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들의 이 매수를 좀 보면
코덱스 200을 좀 매수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아마 지수의 어떤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900선에 대한 계속 좀 지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900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논리, 그러한 이론, PBR 논리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는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상승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매수의 상해에 좀 잡히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NHN, 그리고 KT,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뭐 애플의 그러한 영향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SK 하이닉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속적인 좀 관심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고요. LGU 플러스나 KT 이런 통신 쪽을 또 매수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제일모직이라는 종목도 눈에 띄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민감주 중에서 기존에 이제 지난주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LG화학이나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LG화학이나 포스코 정도가 그래도 전저점을 좀 높여주는 이런 좀 바닥의 그런 약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이러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죠.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여전히 또 눈에 띄고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IT 쪽에 가장 좀 양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낙폭주들의 어떤 반등을 다음 주 주초에도 이러한 좀 반등은 흐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바로 네. 볼까요? 그런데 예.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여기서 지수가 1900선을 깨고 계속 내려갈까,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어떤 혼조세 박스권으로 이어질까. 물론 뭐 한 달 뒤, 두 달 뒤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럼 한 다음 주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다음 주 그 금요일에 예. 쉽게 말해서 1900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저는 1900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아래보다는. 예, 네. 그러면 있을 것 이번에는 그 최명성 멘토께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3주 연속 그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크게 뭐 기관 쪽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사는 뭐 그런 형태가 없어요. 더구나 또 셀트리온 악재부터 시작해서 검찰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1900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못 드리겠고 1900을 뭐 올라간다, 깬다, 그건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 그거를 뭐 틀리더라도, 네. 전문가는 예측해야 전문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종가가 지금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은 틀리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코스닥 수급 동향하고 특징주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르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수가 GS홈 쇼핑이 상당히 상단에 잡히는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이 종목 또한 코스피에서 LG전자가 계속 우리가 매수의 종목으로 잡히듯이 코스닥 쪽에서는 GS홈 쇼핑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뭐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결제 섹터 계속 이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인데요. 전자결제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시총의 상위주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CJ ENM도 조금 오늘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매수에는 좀 포착이 안 됐지만,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가 좀 눈에 띄고 있고 위메이드, 게임빌 뭐 이러한 모바일 게임 섹터 여전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서 이제 성우하이텍 이러한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전자결제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슈프리마 뭐 이러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엔터주죠. CJ ENM과 비롯해서 이러한 섹터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AP 시스템이라는 OLED 섹터 이러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CGN이라든가 이런 한스 바이오메드 이러한 바이오 쪽의 종목들, 사람인 HR이라는 일자리 정책 관련한 그러한 테마로도 좀 구분이 되는 종목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 와이솔, 이러한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시다시피 이제 IT 쪽의 종목과 엔터 쪽, 그리고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 결제, 이러한 또 모바일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쪽이라든가 컨텐츠 그리고 IT 부품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만 좀 좋았던 그런 한 주였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음 주 뭐 주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주 만에 다시 출연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 그 수급 동향의 주요한 매수 종목이 나왔잖아요.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그 주최하는 강연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로 GS 홈쇼핑하고 CJ EN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언젠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면 GS 홈쇼핑하고 CJ ENM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GS 홈쇼핑, 그 다음에 CJ ENM입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 8월에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겠고요. 지금은 매수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크게 한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참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자, 먼저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최용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도 지금 3주째인데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주 요인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도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인 SK텔레콤, KT 등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금융주가 조금 바닥을 보였는데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LG그룹의 약진이 있는데요. LG전자, LG화학, 뭐 LG생활건강 그런 종목들이 좀 약진한 것 같아요. 좀 차트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LG그룹들이 LG화학이 보시면 이 바닥을 찍었죠. LG, 그다음에 LG전자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가 좀 바닥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좀 SK텔레콤, 경기 방어주 성격인 SK텔레콤, 그다음에 KT, 이런 방어주 성격인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 사항은 이제 그 금융주 삼성생명 이런 주식이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금융주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과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LG그룹의 약진이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에서 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업종이 뭔지 아시죠? 전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건설이 업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GS 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덩달아서 이제 다른 건설주 빠졌는데 네. 건설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여기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게 낙폭이 크면 다시 올라가는 면도 있듯이 일단은 장기적인 건 예측 못하나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기대한다. 예. 네, 그러면 뭐 다음 주 시간에는 한번 중기적인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멘토 준비되셨죠? 예, 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시총의 가장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 아까 방송 초반에도 좀 나왔지만 셀트리온을 보면 이틀 연속 좀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멘탈이 좀 붕괴되는 뭐 이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올 초만 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이러한 종목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견조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50주 신고가 자리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러한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평선이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상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GS 홈쇼핑 50주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이제 주 후반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으나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근절에 대한 이런 대책 이러한 부분도 나오면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 좀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CJ ENM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통신주 SK 브로드밴드도
저점을 찍고 좀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낙폭이 컸던 다음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의 좀 흐름은 좀 주고 있습니다만 좀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요. SFA도 여전히 좀 상방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뭐 종목별로 약간 조정이 큰 음봉을 맞는 이런 종목들도 좀 생겼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두 종목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우리가 편입을 또 가담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좀 제약이나 제재나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 실적이 기반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더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럼 현재 바이오가 나쁘니까 어떤 업종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1위 종목이 3일 만에 한 50% 빠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시장이 좀, 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도 그렇고,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뭐 근절, 이러한 대책, 제재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걸러지면서 질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바이오 쪽의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우리가 또 막 나오는 어떤 장밋빛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맹신해서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좀 어렵게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주의인데요. 어떤, 상당히 좀 머리로 매매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항상 좀 눈으로 매매를 한다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차트로 꼭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상당히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눈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는 좀 피해 있는 게 상당히 좀 뭐 상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는 방송 서비스 그러니까 그 CJ 오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 또 뭐 CJ 이름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무리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특징 업종하고 테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김현근 멘토께서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 주 이제 특징 업종 같은 경우 저는 이제 IT 쪽, 여전히 IT 쪽과 그리고 뭐 음식료 이러한 섹터들을 좀 특징적으로 봤는데요. IT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신고가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50만 원을 넘어서고 나서 150만 원이 좀 이탈되고 이러한 흐름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IT 쪽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갤럭시 S4 관련한 그러한 또 모멘텀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러한 실적이 예상치와 부합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2분기에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면 여전히 더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롯데제과가 지난주 200만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고 계속 뭐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고 뭐 오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계속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수, 또 음식료 관련한 섹터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만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종목들별로 해서 좀 잘 분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음식료 섹터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T와 음식료 이러한 섹터를 좀 특징적인 업종으로 좀 잡아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멘토께서 보신 업종이나 테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특징 테마주는 거의 이제 경기 방어주격 성격인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라든가 뭐 한국전력, 강원랜드 이런 종목인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경기 방어주격인 이제 종목에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등이 있는데요. 특히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격인 통신주가 이번에는 좀 상승했는데 KT, SK텔레콤, LG U+ 등이 좀 강세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LG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LG전자, LG U+, LG화학, LG 생활건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LG전자 주식을, LG 관련 주식을 좀 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기분 좋게 좀 힘들었는데 기분 좋게 코스닥에서 싸이 신곡 발표를 해서 그 관련주가 좀 날아갔는데요. 오로라가 상한가 5개, DI 상한가 3개, DID 상한가 3개, 갖다 이제 무너졌지만 좀 그래도 가뭄의 단비격으로 싸이 관련주가 좀 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주 한 종목씩만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특징주로는 저는 코스닥 종목에서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거듭을 하면서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계속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잉크테크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사무용 그러한 잉크 업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가 우리가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그런 과연 성장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전자잉크라든가 인쇄전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래서 신고가 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EMI 차폐 필름이라는 전자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필름에 대한 시장 진출 이러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해봐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주가 실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이러한 직전 고점까지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러한 부분을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지만 충분히 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성 멘토께서 특징주 점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주는 LG U+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 관련 회사인데요. 2010년에 그 LG 데이콤과 LG 파워컴이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전화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도표를 보시면 이제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제가 기업 정보를 잠깐 보시면 역시 대기업이 하는 통신주, 자기한 대기업이 하는 종목이나 뭐 관련 회사들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매출이 7조 9천억, 9조 1천억, 10조, 영업이익도 아주 좋습니다. 차트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LG U+가 거의 1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고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들어오고 지금 실적 대비 특히 그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옵티머스 G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상승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특징주는 거래소에 있는 LG U+가 아니었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참여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sentv.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청 신문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저희가 선정해드려서 유료방송 1개월 이용권을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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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나노스입니다. 나노스요? 예, 그러면 나노스는, 김영근 멘토와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눴으면은 뭐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고민 없이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얼마세요? 매수가가 21,300원요. 21,300원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21,300원이면.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예, 뭐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지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알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이 종목이 이제 지금 그리고 매수의 지금 자리도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하시고 그러신 거죠? 예.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뭐 예. 한지도 얼마 안 되고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기본에 좀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배열의 종목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한 또 카메라 모듈 쪽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그러면 어떤 점이신가요? 글쎄 지금 지금 앞으로 계속 더 가려는지 지금 아마 목표가 얼마쯤 갔으면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비중? 비중이 30%예요. 30%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당히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 사실상 뭐 신규 상장주이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사실 목표가를 얼마라고 딱 산정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끊고 잘 감사합니다.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나노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정배열의 종목들을 가장 주식을 투자할 때 뭐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카메라 이제 모듈 쪽이죠. IR 필터라든가 블루 필터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가장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사실 그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이죠. 계속 뭐 연일 신고가 행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블루 필터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 그러한 매출 비중이 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IR 필터 쪽이 한 40%, 블루 필터가 상당히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성장의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블루 필터가 이제 상당히 스마트폰이 고사양화 되면서 이러한 고사양의 화소가 이제 고화소 제품들 이러한 쪽에서 색감을 또 잘 유지해주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그러한 쪽이 800만화소 이상의 그러한 스마트폰에서는 상당히 필수 앞으로 더 계속 그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사를 보면 이제 옵트론텍이나 이런 종목인데 현재 옵트론텍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러한 종목 대비해서 PER로 봤을 때 2013년 올해 아까 말씀드린 블루필터에 대한 그러한 그 매출 자체가 올해는 상당히 좀 미미한데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거의 상당히 한 50배 정도 가까이 성장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500억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의 성장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R상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현재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옵트렌텍이 한 지금 현재 9.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핸드셋 부품 같은 경우 한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동종업체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많이 올랐지만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도 한 30%신데 뭐 여전히 뭐 잘 가고 있는 쪽은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좀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드렸냐면 이제 이 파란색이 지금 5MA입니다. 5월선인데요. 이 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저는 좀 여전히 더 그대로 지속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봐도 이러한 10MA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61선이 초록색 선인데요. 이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홀딩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수익이 한 15% 정도 나셨기 때문에 비중이 30%신데요.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중 30% 중에서 한 10% 정도는 현구알에서 수익실을 좀 하시고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비중을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부분과 아니면 한번 뭐 더 가지고 가보겠다 이러한 부분도 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로스 제가 추가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8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보통 신기주가 상장되고 나서 공모가보다 더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노스는 한 번도 공모가 이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7,000원의 공모가였거든요. 근데 7,000원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매집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정말 기업 내용이 좋아지거나. 근데 현재 7,000원의 공모가인데 현재 24,000원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좀 전에 그 김영근 멘토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력 좋게 올라간 종목은 굳이 목표가를 설정해서 이렇게 예측 매도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봐도 현재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 매도 차원으로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 잡으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시그네틱스요. 네. 3,500원에 30%인데요. 네, 그러면 최병성 멘토하고 한번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어디 살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네, 경기도에 살아요. 아, 예, 좋은 데 사시네요. 저기, 우리 잘 잡으셨네요, 지금. 잡으신 위치가 3,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예, 그 비중은 30%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회사를 보니까 좋은 회사고, 잡는 위치도 참 좋았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라서 이렇게 한 12%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우리 그 사모님 종목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 모든 주식하시는 사람들 거의 99%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사는 참 좋은 회사를 잡으셨네요. 네. 공부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서 잡으신 겁니까? 아니, 좋은 거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제가 네. 지금부터 자세히 회사하고 좀 차트를 받을 테니까 전화 끊고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예. 목표가, 손절가 주면 좀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사모님. 예, 예.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시그네틱스는요, 테스트를 포함한 반도체 패키징을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3위의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데요.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좋은 회사가 있고요. 우량한 반도체 회사고, 그 우량한 기술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항상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냐, 이익은 얼마냐, 뭐 유보율은 얼마냐,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3년 전에 매출이 2,380억이었고요. 2년 전에 2,768억, 작년에 3,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매출액이 아주 양호하게 늘어나는 회사네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3년 전에 198억, 2년 전에 204억, 작년에 185억, 양호합니다. 유보율만 잠깐 봐드릴게요. 유보율이 현재 그 2013년 2분기에 339%.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즘 그 모든 기업이 보니까 어제 TV 보니까 웬만한 기업이 1,000원 팔아서 48원 남았다. 그래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참 많대요. 근데 이 정도 재무제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차트상 볼 때요. 일봉상에 볼 때는 바닥 지점입니다. 이걸 볼 때는 바닥 지점인데 계속 작년 11월 달부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인데 지금 현재 60일선 여기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60일, 120일선을 지지하고요. 여기 올라가다 지금 2주 정도 내렸는데 이 구간은 다 내렸어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100종목 중에 99개는 다 내렸습니다. 그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내렸고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현재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인내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그네트 회사는 회사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되냐 아니면 하락세냐 그 차이인데 바닥을 잘 지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1차 목표가 3,500원입니다. 3,500원가 우리 사모님께서 매수한 금액인데 여기까지는 1차 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2차는 4,000원 보시면 되겠고요. 3,500원에서 아마 시장이 괜찮아지면 다시 가면요. 목표가를 요즘은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20, 30% 수익을 원했는데 요즘 한 15% 나올 겁니다. 그래서 3,500원이면 한 3,850원이나 3,900원 정도면 매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일단 들고 가시고 요즘 뭐 셀트리온도 이렇게 한가 3방 나오는데 모든 주식은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주식은 정답은 없으니까 손절가는 제가 2,8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2,800원 적어 놓으시고 2,800원이 깨지면
진짜 무조건 파시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절반이라도 던지셔야 돼요. 여성분들 많이 상담해 보시면 3,500원 주고 사시면 3,499원 돼도 안 팝니다. 그게 참 이상한데 저희가 내 돈이 손실이 날 때는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남지 계속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2,800원을 드리고요. 좋은 회사 잡으셨으니까 마음 편히 들고 가십시오.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그네틱스는 제가 봐도 좀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딱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수가 언젠가 대폭락을 하게 되면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포트에 넣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우진 갖고 있거든요. 네, 우진은 그러면 김영근 멘토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진을 얼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8,100원이고요. 8,1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 됩니다. 아, 60%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비중을 좀 확실하시는 딱 확실한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점을 보시고, 네. 예,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날 3월 22일 날 양복이 형성되는 날 그날 매수를 하신 건가요? 2월 달부터 했어요. 2월 달이요? 예, 7천 몇백 원인가 그때부터 해갖고. 아,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아, 예. 지금 장기로 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어떠한 예, 원전,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가, 여보세요? 예. 전력연이 자꾸 안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원전을. 예. 그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적도 뭐 양호한 기업이고요. 사실 작년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에 좀 스캔들이 좀 있었는데 악재가 좀 약간 있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차트의 뭐 주가의 지금 현재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 말씀하신 대로 원전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기관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예, 수급도 뭐 양호해 보이고요. 대신에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비중 관리만 조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종목들 상담은 상당히 다 수익 구간, 제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 드렸네. 수익 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좀 정배열의 종목들이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8,100원의 매수가시면, 약간 이제 수익 구간이신데 뭐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이 뭐 좋을 때는 좋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뭐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런 그 기업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원자력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작년에 좀 약간 그런 불량 부품에 대한 또 수주에 대한 그 약간 스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좀 악재가 있었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 보면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발주가 다 재개가 돼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 이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은 신뢰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원전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사의 어떤 발주가 재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러한 부품들 자체가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발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2분기 때 그 원전 1, 2호기 신월 1, 2호기에 대한 그러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충분히 더 상승률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뭐 투신 쪽에서도 매수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단점은 좀 약간 그 거래량이 적다는 게 한 가지 좀 단점인데요. 충분히 뭐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만 조금 더 상승할 때마다 비중만 좀 줄여서 비중 관리만 좀 하시고 이런 손절에 대한 매도에 대한 가격선으로는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60MA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60MA, 61선을 좀 기준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여기 지금 이 상단 부위를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선을 기준으로 좀 삼아서 이 가격선이 이탈될 때는 30% 정도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직전 고점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가격이 한 8,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선이 이탈될 때는 지금 비중이 60%인데 30% 정도를 수익 실현 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중을 좀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이었던 그 종목도 제가 월봉을 보면서 이 OMA 기준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 같은 이 원형 바닥 패턴입니다. 어떤 상승의 그러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하시고 월봉상에서 이러한 OMA가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최명석 멘토께서 답변해 주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제약 종목을 매수가 12,200원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안한 주시장에서 서울제약도 오르락내리락하니 저도 같이 불안해지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직접 통화를 하면 좋은데요. 설명해 주셨네요. 차장 감사하고요. 지금 서울제약을 보면 회사도 좋고 실적도 다 좋습니다. 근데 좀 시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주식을 잠깐 도표를 좀 봐드릴게요. 뭐 이제 회사 좋고 실적 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3개월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걸 제가 체크하는 건데요. 외국인이 3개월 동안 매수한 게 23,000주밖에 안 돼요. 기관은 딱 10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5개 기관을 동원해서 이제 주가 조작 주가 세력을 응징하겠다. 다 단속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안 했고 개인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 대비 5,000원짜리가 15,000원, 지금 300%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봉을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현재 음봉이 2개 나온 상태입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교수형에서 지금 음봉에 긴 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서 2차 상승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12,200원이니까 이 라인에서 잡으셨네요. 한 열흘 전에 잡는 위치는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이 계속 치고 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시장 힘에 따라서 또 요즘 제약주도 강세가니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요. 더구나 오늘 이제 종가 때 많이 빠졌는데 원래 제가 손절가를 들면 11,500원이었는데 지금 11,500원을 깼거든요. 그럼 여기 보이는 게 121선인데 여기가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정도. 그래서 우리 이 서울제약을 보유하신 선생님께서는 지금 보유 비율이 40%네요. 이게 많은 겁니다. 그럼 1억 같으면 4천만 원 사셨는데 1,500원이 깨지면 일단 40% 다 던지시고요. 월요일 날부터 이게 월요일은 약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4,000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가 현재 15,500원, 전고점이 15,500원인데요. 지금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뭐 앞으로는 당분간 5%, 10% 뛰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시장이 좋을 때는 20, 30% 뛰기, 보통일 때는 한 10에서 15% 수익을 보면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정말 5%, 10%만 먹으면 빨리 팔고 나온 사람이 고수이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제약을 보유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40%면 일단 20%를 월중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종목은 좋은데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항상 1,500원을 꼭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손실이 한 8% 나는데 요즘 장에서 8%는 뭐 손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1,500원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현금을 잘 지키신다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좀 여러 종목 좀 보내주셨는데요. 예. 네, 그러면 김영근 멘토와 한번 직접 통화해 보시면서 궁금한 거 한번 좀 물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포트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종목이신지요? 예, KC 그린홀딩스, KC 그린홀딩스하고 휴원스하고 모베이스. 모베이스요. 예, 화면에 네. 지금 매수가하고 비중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이 KC 그린홀딩스가 3,650원에 15%, 모베이스가 예, 예, 18,000원에 20%, 휴원스가 14,700원에 20% 이렇게 보유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종목을 보니까 뭐 다 수익 구간이신데요? 예, 맞나요?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아,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매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예.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수익이 계속 극대화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예. 그냥 상승 추세에 들었길래 그냥 무조건 다 샀거든요. 아, 예. 사놨었는데, 거기 가격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아, 매도 시점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 그냥 한 20일선을 기준해서 그때까지 그 밑으로 빠지면 매도를 하면 되지 않나 싶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 뭐, 가장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좀 좋은 투자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한 년 넘어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나는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했죠. 1년 정도 되셨네요. 쳐다보고. 예. 딱 이렇게 정배열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역배열로 가더라도 이제 추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스타트에 올라갈 지점이 아닌가, 이제 올해 예. 지나간 걸 쭉 훑어봐가면서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아, 예. 아주 바닥에 있는 걸 보고 샀다가 다시 더 빠져버리면은 바로 손절매 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돌아서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그런 거죠. 아, 예. 아, 뭐, 훌륭하십니다. 상당히 뭐, 좋은 그런 매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뭐 잘 보시는 것 같고, 지금 매수의 좀 가격도 보니까 모베이스도 지금 18,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상승이 좀 시작되는. 14,000원대 해가지고 24,000원대 한번 팔고, 아, 예. 다시 이제 또 매수했죠. 다시 하시고요. 예. 예, 예. 아, 뭐,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매매 방법이신 것 같고, 아니, 이제 모베이스는 예. 원래 실적이 뭐 4천억이네 뭐 하고 또 뭐 가운데 가서 이제 유보율이 많으니까 중간에 무상을 한번 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에 한번 멘트가 한번 나와가지고 아, 예.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지금 다시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뭐 일단 뭐 상당히 포트가 훌륭하고요. 예, 어떻게 이제 수익을 어떻게 챙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 의견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가 3,650원이시면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2배 가까이 수익이 나서 뭐 수익을 상당히 축하드리고 비중 자체도 15%시기 때문에 지금 많지도 않고 뭐 적당하게 지금 수익이 잘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21선 기준 삼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관에서 좀 매도가 좀 최근에 지금 한 이틀 나왔네요. 개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수익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계속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도 같아요. 지금 다만 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세 개 다 양봉 형성이 되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조정 구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스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익금이 상당히 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금 정도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부분은 수익을 챙겨 두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단으로 6,000원 선 정도 일단 이러한 21선과 61선 정배열 구간이지만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6,000원 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이탈이 안 된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그 수익금을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은 그대로 한 6,000원만 이탈이 안 되면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이 회사 같은 게 지주사인데요. 자회사들의 어떤 환경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 유리공장이라든가 KC 환경 서비스라든가 KC 코트렐 이러한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더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으로 수익금 부분만 좀 수익 실현하시고 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18,000원이시면 다시 한번 또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신 건데 이 종목 또한 이제 수익 구간이신데 현재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죠.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베트남 쪽에서의 그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올해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 3억 5천만 대 그러한 생산 판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 작년에 2배 이상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한 케이스 관련해서 베트남 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러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쪽에서의 생산 설비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지금 2009년부터 동사 같은 베트남 쪽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케이스 업체보다는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21선이 좀 이탈이 된다고 해도 61선 기준에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러한 지금 조정 구간 이후에 이 상단 부위도 한번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를 직접 또 제조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실제로 그 부분을 제조를 한다고 해도 이런 고사양의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산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한 시장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제조를 한다고 해도 그 캐파 자체를 생산 캐파를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20%시기 때문에 61선 기준 대응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이제 휴온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14,700원이면 뭐 사실은 지금 뭐 수익 실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 실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이런 모멘텀이 있죠. 중국에서의 어떤 휴온이라는 그 화장품 이 부분이 이제 위생허가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전량 뭐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은 이 기준 월봉을 좀 보시고 이러한 이 가격선이 있죠. 17,000원, 17,500원 정도 이러한 직전 고점인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되면 좀 보유를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금을 좀 챙기시고 보유하는 전략과 혹은 뭐 전량 수익 실현 혹은 이 가격선이 이탈 안 됐을 때는 그대로 뭐 보유해보는 이러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신다. 네, 그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코라홀딩스야. 네, 코라홀딩스요. 예, 예, 최명성 멘토께서 한번 예, 답변 좀 바로 해주시죠.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디 사세요? 예, 어디 살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은? 대구입니다.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네, 예. 코라오 홀딩스를 예, 그 얼마에 몇 프로 사셨나요? 18,000원에 예. 70%야. 많이 사셨는데 18,000원에 사셨을 때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종목을 골라 샀습니까? 아니면 뭐 정보 좀 듣고 사신 겁니까? 예, 이 종목을 뭐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현재 40%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정말 예. 우리 시장에서 잘하는 고수분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잘하시고 지금 개인들 거의 8, 90%가 예. 다 손실 나 있는데 아주 잘하시네요. 계속 중모 왔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좀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도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비중도 70% 많으니까 제가 매도만 좀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전화 끊고 좀 시청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이 회사는 뭐 회사로 봐서는 아주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관련 회사고요. 그 라오스의 코라오 디벨로핑 종속회사 가지고 있는데 뭐 라오스의 신차 판매, 중고차 제조 판매, 오토바이 제조 뭐 판매 등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 제가 5년 전에 잠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사장이 라오스에 가서 좀 신화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그 부분에서 대성하신 분 같은데 보니까 뭐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쭉 보니까 잠깐만요. 3년 연속 매출도 아주 좋고요. 순익도 좋고 가장 좋은 게 유보율이 좋습니다. 유보율이 1000%나 되네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4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현재 이 종목이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안 보여드립니다. 이게 신용잔고가 20%예요. 신용은 8%가 넘으면은 누가 빚내서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누가 소문을 듣고 많이 산 거예요. 이때는 좀 빨리 팔아줘야 되는데 비중이 70%인데 절반 줄이십시오. 절반 줄이시고 여기
손절가만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27,500원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께서 40%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7,500원 놓고 일단은 21선을 찍고 더 갈 수도 있는데 가면은 목표가 이제 31,000원이 되겠죠. 근데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팔아주시고 손절가만 27,500원을 놓고 하시고요. 누가 신용 비율이 20%다. 그래서 누가 빚내서 많이 샀으니까 빨리 팔 수 있는 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GS건설을 49,000원에 아, 많이 내렸다고 해서 사고 나니까 거짓말 아, 몇 장 약간- 맞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정말 이거는 좀 기다려드릴게요. 상담을 뭐 물론 다 잘해드리지만 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김영근 예. 멘토 이거 예. 정말 상담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갔다는 거죠. 예. 그- 많이 아- 내렸다고 샀는데 그 다음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제가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내렸다고 매수를 하셨다는 거. 그게 이제 예. 많이 내렸다는 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의 판단이신 건가요? 예.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신 건? 예. 아, 그렇죠. 이 차트를 보시고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차트 보시고? 차트도 보고 이래 좀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원래 이제 좀 빠지는 그 예. 내린 종목들을 선호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데 예. 다른 걸 팔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이걸 네.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 장기표선 자체가 지금 추세 하향 이런 상황이죠. 건설 쪽 자체가, 업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먼저 고려를 좀 해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빠지는 종목보다는 아까도 계속 보셨지만 수익 난 종목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러한 좀 매매 방법에서 빠지는 종목보다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대응도 사실 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사시자마자 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지금 100% 실어가지고. 10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전화 끊으시고 한번 예.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빠졌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주가의 흐름은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의사결정은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하고 나서 그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가는구나. 이걸 판단하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러한 매매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GS건설이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청자분 말고도 상당히 뭐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의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입니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적자인데요. 한 5천억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1분기 때 그럼 개선이 될 것이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도 계속 좀 올해 2013년도 올해 실적이 계속 뭐 흑자 전환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적자폭은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쇼크를 먹었던 그러한 원인 자체가 UAE 쪽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해양 플랜트 쪽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에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적을 앞으로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좀 믿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적자의 지속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비중을 좀 100%시라면 일단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림산업이 한번 반등을 줬고,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다른 여타의 아까도 수급을 체크해봤지만 삼성물산도 지금 계속 뭐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기관 외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만이 그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대로 종목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올 때 매도를 좀 하시고, 오히려 좀 그때 다른 종목을 좀 손실이 더 최대화되는 걸 막으시고, 반등 나오실 때 절대 뭐
기대를 하고 회복된다 이런 기대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좀 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SM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뭐 영업이익 부분을 잘못 판단했을 때 상당히 급락을 받게 되고 회복되는데 현재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은 근데 상승 추세였습니다. 이건 하락 추세 속에서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출연하기 전에 마지막 출연이 그 4월 29일이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13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가격도 제가 볼 때 2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주가 2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3만 원에 2배면 6만 5천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이렇게 내려갔냐. 결국 이거 건설 부분 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GS건설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든 GS건설이 되든 건설 쪽은 초단타 외에는 뭐 자야 1박 2일 코스 외에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마지막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예, 포스코. 네. 그 50% 비중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1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그 최명성 멘토께서 이제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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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바로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선생님 잘 잡으셨으니까요. 예, 예. 현재 수익도 나셨고 뭐 잡는 위치 보니까 아주 뭐 초고수시네요. 아닙니다. 초보입니다, 초보. 아,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저기 뭐 선생님 뭐 포스코는 회사 좋고 실적 좋은 거 다 아시죠? 예, 예, 예. 예, 그럼 근데 지금- 이게 실적 발표가 지금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실적 발표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고요. 예. 목표가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쫓겨서 그러니까 목표가 34. 죄송한데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요. 34만 원까지 한 2, 3주 정도 들고 가세요. 34만 원까지. 예. 한 33만 8천 원에 34만 원까지 2, 3주 들고 가시고요. 예. 손절가는 31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월봉 차트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60만 원짜리가 현재 30만 원이 왔어요. 예.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이 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34만 원 정도 가면 우리 선생님 비중이 50%예요. 예. 한 종목의 50%는 요즘 장에서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20% 정도 줄이시고 어떤 종목이든 30%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34만 원, 손절가 31만 원 이렇게 하시고 한 2, 3주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야간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가 좀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예, 현재 다우 증시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장 종료 후 발표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시장의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요. 금일 맥도날드, G, 허니웰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선물 지수를 견인하였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역시 유입되며 다우 선물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장 개시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G와 맥도날드가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 등에 대한 경계감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반등하는 기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유럽 증시는 6일 만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락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원주 중심으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계 원자재 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이 2%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 받으며 상승폭은 좀 줄어든 추세인데요. 현재 영국 증시는 플러스 0.2에서 3%가량 상승 중이고 독일은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이탈리아는 1.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간단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간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6일째 지속되면서 여전히 지수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1900선은 사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역시 미 기업 실적 호재로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약재의 상승 모멘텀은 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전략으로 바로 가겠는데요. 김현근 멘토, 먼저 그 전략과 그 전망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 주에도 지금 해외 시장이 좀 어렵다시피 1900선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나타난 것처럼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타났던 이러한 섹터가 아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자동차 섹터라든가 IT 쪽에 뭐 견조한 흐름과 IT와 자동차 이러한 섹터들 쪽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주 초반에 그러한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다시 한 번의 그런 반등의 상승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명근 멘토 다음 주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다리도 3번 이상 두드리고 간다. 현금화를 하시든지 매수 매도를 하시려면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김현근 멘토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IT 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뭐 다 아시는 SK 하이닉스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 같은 이러한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모바일 디램 부분에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쪽, 이러한 쪽도 그렇고요. 가격 자체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더 추가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히 다른 IT 쪽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150만 원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G전자가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고 IT 쪽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주도주가 없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지만 사실상 IT가 계속 시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러한 흐름은 약간의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28,000원, 뭐 3만원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일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28,000원이 이렇게 깨졌을 때 요때 가격선이면 사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28,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가 사실은 좀 그러한 공포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수급을 좀 확인해보면 이렇게 지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투신의 매수가 좀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외인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3만 원이 가까워 올수록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오히려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현 구간에서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좀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어떤 3만 원에 대한 돌파를 좀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매수가는 현재 그 보합권이라는 얘기죠. 예. 목표가하고 이제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예.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차트를 보시면 전일에 오늘이죠. 오늘 종가였던 28,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그러한 공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단 부위인 3만원 선 정도를 좀 단기적으로 좀 한번 목표를 삼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에 대한 라인은 28,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제가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지만, 당분간에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을 돌파되고 나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가격으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뭐 손절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좀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최병성 멘토께서도 좋은 종목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추천 이유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부강약품을 이게 추천을 했는데 제약주 치고 저는 제약주를 제 생각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번에 그 의약품 그 제약값 인하가 아니었으면 보면 제약주가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요. 한번 돌려보세요. 뭐 매출, 영업이익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약주를 저는 추천하는데 다른 제약주가 이번에 다 더블해서 뭐 두세 배 다 갔는데 부강약품만 안 갔어요. 부강약품. 그래서 부강약품은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매매하면서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의약품 및 의약 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회사 약이 그 레가논, 아제틴, 치옥타시 등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슈퍼나 대형마트 등의 의약예품, 임가공 매출, 수출 매출, 기술 매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3년 전에 그 1,806억이 나왔고요. 2년 전에 1,000억, 작년에 1,47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그 영업이익이 낮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 뭐 웬만한 기업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영업이익이 3년 전에 397억, 2년 전에 86억, 작년에 214억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너무 좋네요. 보시면 유보율이 1,491%입니다. 정말 좋죠. 근데 제약주가 전체로 보면 한 20종목 돌려보십시오. 유보율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저는 제2의 삼성전자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 겸 가치주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제약주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26%인데 이건 부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현재 바닥을 현재 잘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고요. 월봉 한번 봐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월봉 한번 보세요. 이 도표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닥입니까? 꼭지입니까? 옛날 35,000원짜리가 이제 15,000원, 이제 절반 반토막 나는데 여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양봉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최고 매수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부강약품을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가격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대하고 이제 손절가, 목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15,200원 정도에서요. 16,500원 사이 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요즘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점심때나 종가에 뭐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7,500원 드립니다. 한 10% 되는데 요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7,500원에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에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아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시황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말보다는 차트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가을부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2000선 이상에서는 거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000선 이상이 올 때마다 매도해라. 선물 매도로 접근하고 비중을 줄이라 그랬는데 현재 계속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900선 깨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올해 중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작년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제가 여름에 저점에서 이제 제가 중기 저점을 바닥에 찍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걸 약속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하냐면요. 웬만하면 초단타 치던가 관망하시던가 이렇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